안녕하세요. 영어권 문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금호중앙여고 정지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과서 49페이지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교과서 49페이지에는요. 캐나다에서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제스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만약에 캐나다에 간다라면 혹은 캐나다에 갈 예정이라면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밑에 출처는 나와 있고요. 자, 제목을 볼까요? 당신이 캐나다에서 해서는 안 되는 12가지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신상의 위험이 있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캐나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토론토가 수도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수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10중 8구 캐나다 수도는 토론토라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혹은 밴쿠버라고 대답들을 하시기도 한데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수도는 토론토, 밴쿠버가 아닌 오타와입니다. 당시 캐나다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라는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을 때 몬트리올, 그리고 킹스턴은 토론토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토론토, 그리고 퀘벡 시티 등이 서로 자기들이 수도를 하겠다라고 경쟁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857년에 당시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오타와를 수도로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타와가 수도가 됐다라고 해요. 오타와는 캐나다에도 그 원주민들이 살았겠잖아요. 그 원주민 중에 그 알곤킨들의 언어로 무역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타와를 중심으로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었나 봐요. 여왕이 오타와를 수도로 정한 데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어가 쉬운 그런 지형 때문이었다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수도는 오타와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French and English. 들란서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과 그리고 영국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코멘트 말하지 마세요라고 써져 있네요. 캐나다가 독립된 과정과 그리고 미국이 독립된 과정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은요. 미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이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 캐나다의 일부 지역은 영국이 지배를 했었고요. 캐나다의 또 일부 지역, 여러분 아시는 몬트리올 같은 퀘벡 그 근방은 프랑스 사람들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미묘하게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에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문화적인 내지는 정치적인 이런 관점에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어떤 갈등 관계가요. 문화적인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묘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캐나다에서 영국인과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의 관계는 아주 묘한 관계라는 거죠. 뭐 사이가 이제는 드러내놓고 나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경쟁 관계가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노골적으로 그 캐나다 사람들을 보고 프랑스와 그리고 프랑스 사람과 영국 사람들의 관계 어때?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여기서 위라는 건 지금 캐나다 사람으로 관점으로 썼죠. 우리가 미국 사람 같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 점을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되게 많은 캐나다 친구들이 있는데 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한테는 아직도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미국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어떤 남쪽 부분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뭐 미국의 위쪽 부분, 북부 쪽에 사는 사람들이 약간 뭐 외모가 비슷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동쪽이냐 서쪽 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비슷한 지형이 있기도 한다라고 해요. 실제 뉴욕에서 영화를 찍으려고 하다가 보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토론토 비슷한 어떤 배경인 토론토가 영화를 많이 찍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캐나다 사람들 주장하기는 뭐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다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캐나다 사람은 미국인과 똑같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데디아라는 사실을 코멘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마세요. 영국의 여왕이 우리의 돈 이외에 있다라는 거. 캐나다 지폐를 보면요. $20 지폐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마 이런 질문들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질문하는 게 나쁘지는 않죠. 왜 아직도 영국 여왕이 그려져 있나요? 예,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1982년에 캐나다 법이 제정이 되면서 영국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사한 독립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완전히 완벽한 100% 독립을 한 것은 1982년에 캐나다 법 때문입니다. 이 법이 생겨서요. 이제는 캐나다 사람들도 영국의 어떤 허락 없이 자신들의 헌법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으로부터 법적인 독립을 성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영연방 국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라는 국가가 영국의 뭐 어떤 지배를 받는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금 4번에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여왕이 돈에 나온다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20 지폐에도 나오고 그리고 동전에도 여왕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자, 5번째 볼게요. 팀 호튼을 크리티사이즈, 비난하지 마라고 나오는데요. 캐나다 가시면은요, 정말 저 오른쪽에 간판 많이 보시게 됩니다. 팀 호튼이란 간판. 이게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던킨 도너츠 같은 존재인데, 물론 던킨도 우리나라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팀 홀튼 이 브랜드가 생긴 거는 팀 홀튼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 굉장히 유명한 하키 선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이 도너츠하고 커피를 먹을 수가 있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맛있고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되게 놀랬던 거는 거기서도 뭐 더블더블 사람들이 외쳐서 뭐가 더블더블인가 했더니 거기다가 저희식으로 말하면 우유나 옛날에는 이제 크림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2개 넣고 그다음 설탕도 2개 넣고 아주 그 양촌잎 커피라고 합니까? 그거를 실제 캐나다에서 팝니다. 더블더블이라고 팀 호튼 가서 외치시면은 그렇게 양촌잎 커피 스타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의 팀 호튼에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섣불리 팀 호튼에 대해서 비난하셨다가는 아마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팀 호튼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트푸드인데 주로 커피하고 도너츠를 팔고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사람들의 이 도넛의 소비량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팀 홀튼 때문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Don't forget to return an apology. 자, 사과를 리턴하는 걸 잊어먹지 마세요. 캐나다 사람들 정말 A가 바릅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A가 바른 사람들이어서 I'm sorry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뭐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게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지 않든 I'm sorry라고 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꼭 캐나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왜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다 나오기 전에는 퍼블릭 트랜스포트에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오고 나서 들어가셔야지 밀치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사람들이 다 나오고 나서 여러분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들어가실 때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밀치게 되면 I'm sorry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당신이 메이플 시럽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밑에 선생님이 지금 관련 주소를 적어 두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유튜브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메이플 시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푸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도 있고요. 캐나다 사람들의 메이플 시럽에 대한 사랑은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메이플 시럽은요.
아주 천연적인 그런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단맛을 내는데 아주 이곳저곳에 다 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캔디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제가 그리고 그 음식 소개할 때 타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뭐 타피의 형식이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곳에 쓰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져오는 수비니어 중에 기념품 중에 1등이 아마 이 메이플 시럽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꼭 못 드시더라도 뭐 입맛에 안 맞으시더라도 너무 싫어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푸틴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음식 소개할 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푸틴이라는 것은 퀘벡 지역에서 인기 있는 그런 그 감자칩에다가 감자칩이라고 하네요. 네,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그 치즈 커드 올리고 그래비 소스 부어서 정말 느끼하게 먹는 건데 캐나다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이 푸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전체 국가가 같다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이 점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캐나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요. 그 각각의 지역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하나의 단어로 캐나다를 정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각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게요. 겨울이 너무 춥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내지는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캐나다의 어떤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춥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이너스 12도라고 생각하면 정말 춥죠. 자, 그런데 춥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캐나다의 그 북부의 준주에 속하는 그 이누이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고 실제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도 온도 자체는 마이너스 40도가 아니지만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제 친구 캘거리에 사는데 5월에도 사진을 보내면 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한 6개월 정도 머무르기도 하고 아예 그냥 1년 내내 눈이 머무르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캐나다에 가셔서 그곳이 좀 춥다라고 해서 추워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하고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는데요. 날씨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캐나다 사람들은 자기들 날씨가 춥다라고 되게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추워 하면서도 또 자신들이 그렇게 추운 날씨에서 살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걸 일종의 특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날씨가 추운 게 자랑일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 다시 말해서 별로 춥지 않네. 라고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의 날씨는 어느 정도 다양하냐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체감온도 마이너스 40도 혹은 실제 마이너스 40도가 떨어지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곳에서는요. 여름이 되면 되게 습합니다. 습하고 온도가 정말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과 극의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사람들의 눈과 그리고 얼음에 대한 어떤 그런 컴플레인들 이런 것들은 실제는 컴플레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 은근히 이것을 즐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하셨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당신이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오퍼 제공을 했으면요. 그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걸 할게 라고 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본질을 리스펙트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다문화적인 본질을 존중을 하라는 겁니다. 캐나다 정말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 특히 여기 써진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그런 동안에 의사소통을 하실 때 culturally sensitive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요새는 여러 분야에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culturally sensitive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호주 사람을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보면은 호주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포멀합니다. 좀 더 약간 공식적으로 있어 보이게 좀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요. 그래서 뭐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는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욕의 정도라면 캐나다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호주 사람들이 욕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항상 좀 더 언어를 포멀하게 하려고 시도를 하세요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트라이트로 시작하는 문장을 볼까요? 자, 브로치는 꺼내다입니다. 주제나 컨버세이션, 대화를 꺼내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꺼내라는 거죠.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사과하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뭔가를 하면요. 당신 자신의 사회적인 indiscretion, 경솔한 행동이죠. 경솔한 행동을 스스로 지적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어쩌기 전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꺼내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제가 사과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왜? 잘못했으니까요. 혹은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요.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은 오픈 마인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줍니다. 제가 캐나다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다음 볼게요. 이상적으로는 네 자신이 되라는 겁니다. 자, 어쩌면서요? 캐나다 사람들 전반적으로 좀 캄합니다. 차분해요. 그러면서 로우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약간 억제된, 그러니까 막 방방 뜨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반어는 금물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방방 뜨지 않습니다. 좀 억제되고, 그리고 light-hearted attitude입니다. toward things, 어떤 것들에 대해서 light-hearted 하는 거는 걱정이 좀 없습니다. 대자연과 함께 살고 복지가 잘 됐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처럼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조금 네 자신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캐나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꼭 캐나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점들은 조금 조심하면 어떨까 싶어요. 처음에 보시면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도 말고 너무 ostentatious, 좀 요 단어 어렵죠. 액센트는 이름절에 있습니다. ostentatious. 너무 호사스러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인상을 주냐 그러면요. 네가 네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너무 호사스러운 그런 말 하지 마. 자랑하지도 말고. 캐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그런 인상을 주면서 막 호사스러운 이런 멘트 하거나 막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컨트리뷰드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컨트리뷰드하면 억지로 꾸민,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캐나다 사람 느낀다는 거죠. 쟤 왜 저렇게 억지로 꾸미니? 왜 저렇게 자연스럽지 않아? 라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자, 어브낙시어스 한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은 누군가 쓸데없이 많이 자랑을 하면 왜 저래? 불쾌해. 이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호사스러운 이런 멘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과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캐나다 사람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요.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 험블로 우린 좀 더 겸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사람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레게리어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너무 사교적인데 야 우린 그렇게 시끄럽게 사교적이지 않아 떠들지 않아 레스 그러니까 덜 사교적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캐나다 사람한테 너 미국 사람 아니냐? 미국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약간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컴패리즌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는 게 좋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스 아메리칸 액센트를 가지면 그냥 물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당신 캐나다 사람이에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피하라는 겁니다. 퍼블릭 디스플레이스.
그 대중적인 데서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걸 피하라는 거죠. 뭘 보여줘요? 화가 났다거나 다른 감정들, 뭐 이제 화가 난 다른 감정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 기쁘다거나 이런 거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디스트랙션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캐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중 앞에서 막 크라잉 외치거나 아니면 막 목소리 이렇게 올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피합니다. 좀 점잖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볼게요. 지나치게 막 뭔가를 논쟁적인 태도 피하라는 겁니다. 어떤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논쟁적인 태도는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논쟁적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요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디스커스하고 싶다면 그저 흥분을 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좀 차분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사람들은 훨씬 더 당신에게 인게이지 빠져들 거라는 거죠. 인게이지 할 거라는 거죠. 참여할 거라는 거죠. 어쩐다면요. 당신이 굉장히 리스펙터보, 뭔가 A 바른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뭔가 지적으로 보인다면 그렇다면 더욱 당신에게 당신이 하는 것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은 또 리스펙터블하고 지적으로 인폼드, 뭔가 정보가 주어졌다거나요. 그 주제에 대해서 단 이런 것들은 무엇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차지도 된 상태. 마치 휴대폰 차징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충전이 된 상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리스펙터블한 태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텔렉츄얼리하게 인폼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캐나다 분들도 여러분에게 훨씬 인게이지, 빠져들고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이야기여서 꼭 말씀드릴게요. 캐나다에도 캐나다 사람들, 백인들이 오기 전에 살았던 그런 인종들이 있겠잖아요. 토착민해에서 저희가 인디지니어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국에서는 네이티브나 인디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캐나다에서는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이티브나 인디언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요. 지금 캐나다에서 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오펜시브, 공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신 어떤 표현을 씁니까? First Nations나 Indigenous나 혹은 Aboriginal. 저희가 호주의 원주민 이야기할 때도 Aboriginal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적절하다는 거.